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주 제 치과에 83세 종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를 거의 다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6세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미백 치약으로 하루 5번씩 깨끗하게 닦았는데 지금은 찬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이가 시려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인 79세 박 할머니는 식사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를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50년간 실천해 오셨는데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씹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구강관리법을 평생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방법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구강건강교육에 전념해온 치과의사 박기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 습관과 올바른 구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양치질을 해왔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치아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젊었을 때 배운 양치 상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의 구강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에서는 평균 15개 이상의 치아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90세가 되어도 자연 치아 20개 이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평생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76세 박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입을 열어보니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 있었고 치아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닦았을 뿐인데요. 하시더군요. 이유는 바로 과도한 양치질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군대에서 배운 대로 칫솔을 세게 누르면서 좌우로 힘차게 문지르는 방식으로 50년 넘게 양치를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약해집니다. 특히 잇몸 조직은 더욱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두께가 2mm 정도였던 잇몸이 나이가 들면서 1mm 이하로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하게 오래 닦으면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 표면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리터 이상 분비되던 침이 나이가 들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이 부족하면 양치질 후 입안이 더욱 건조해지고 이는 세균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세게, 더 오래 닦으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2분간의 올바른 양치가 10분간의 잘못된 양치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힘으로 때를 밀어내듯 닦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모의 두께가 0.01mm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 쪽에 대고 부드럽게 문지르듯 닦으세요. 마치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처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셋째, 하루 2번,
한 번에 2분 이내로 양치하세요. 타이머를 사용해서 시간을 정확히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칫솔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세요. 칫솔모가 옆으로 휘어질 정도의 힘이라면 너무 세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게 닦으면 깨끗해질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2분만 닦아도 플라그는 충분히 제거됩니다. 오히려 5분, 10분 닦는 것은 치아와 잇몸에 해만 끼칩니다. 79세 이 여사님은 20년 동안 미백 치약만 사용해 왔습니다. 하얀 치아가 좋다며 TV 광고에서 나오는 강력한 미백 치약을 고집하셨죠. 이게 제일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해서 계속 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물은 물론 미지근한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이가 시립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4세 정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기 때문에 니코틴 제거용 치약을 사용하셨는데 치아 표면이 마치 사포로 갈아낸 것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치아에 홈이 패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백 치약, 니코틴 제거 치약, 치석 제거 치약에는 치아를 하얗게 만들거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연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실리카, 탄산칼슘, 인산칼슘 등인데 마치 아주 미세한 사포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치아의 보호막인 범낭질이 두꺼워서 괜찮지만 65세 이후에는 범낭질이 점점 얇아집니다. 평생 사용하면서 조금씩 닳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계속 사용하면 치아 표면이 더욱 빠르게 닳아서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미백 치약의 경우 RDA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치약의 마모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 치약은 70 이하인데 미백 치약은 100에서 200까지도 올라갑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치아를 더 많이 갈아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RDA 수치 100 이상의 치약을 5년 이상 사용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0%에서 치아 마모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 70%가 시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사용해야 할까요? 65세 이후에는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세요. 포장지에 RDA 수치가 70 이하로 표시된 것이 좋습니다. 만약 RDA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저마모, 순환, 민감성이라는 표현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불소 농도도 중요합니다. 1000ppm에서 1450ppm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불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미 이가 시린 분들은 민감성 치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천연 치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제품들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연마 효과가 강할 수 있습니다. 치약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광고에서처럼 칫솔 전체에 치약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콩알만한 크기, 정확히는 0.5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거품 때문에 제대로 닦기 어렵고 치약 성분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7세 최 할아지는 젊은 시절부터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하는 습관을 5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비결이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치아를 살펴보니 심각한 마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앞니와 송곳니 부분이 움푹 패여 있었고 어금니에 씹는 면도 평평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갈아요? 라고 질문하셨지만 이갈이 흔적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산 침식에 의한 마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3분 이내 양치를 건강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이는 1970년대부터 널리 퍼진 구호인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설탕 섭취량이 적었고 가공식품도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정상적인 입안의 pH는 7.0 정도인데
음식을 먹으면 5.5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과일, 탄산음료, 커피, 요구르트 등을 먹은 후에는 pH가 4.0까지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산성이 되면 치아 표면에 미네랄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탈광이라고 하는데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연해지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표면이 닳아 없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산성 음료를 마신 후 즉시 양치를 한 그룹은 30분 후에 양치를 한 그룹에 비해 치아 마모가 10배 이상 심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액의 중화 능력이 좋고 치아 재광화 능력도 뛰어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고 타액의 질도 떨어집니다. 또한 치아 재생 능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타액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타액의 완충 능력, 즉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후 즉시 양치를 하면 치아가 심하게 마모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를 해야 할까요? 식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타액이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를 재광화라고 합니다. 그럼 30분 동안 입안이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알코올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찌꺼기는 제거하면서도 치아 손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로 헹굴 때는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었다가 뱉으세요. 그리고 2-3번 반복하면 됩니다. 구강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양치 시간을 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후 즉시 양치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85세 김 할아버지는 항상 입이 마르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서 계속 깨요. 물을 마셔도 금세 또 말라요. 라고 하셨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서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6개월 만에 7개의 충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구강건조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때문에 6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약물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입이 마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강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균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아 표면에 붙은 산을 중화시켜 충치를 예방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거의 중단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이런 보호작용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충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잇몸 염증이 심해지며 구취도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어서 영양 부족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건조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충치 발생률이 3배, 잇몸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구강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65세 이후 침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은 모두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이런 약을 3개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강건조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므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무설탕 껌을 씹으세요. 씹는 동작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립니다.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3-4번, 한 번에 10-15분 정도 씹으면 됩니다. 셋째, 인공침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입안에 뿌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세요. 특히 잠을 잘 때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침실에 가습기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세정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줄이세요. 커피, 홍차, 콜라 등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대신 물이나 무카페인 차를 드세요. 많은 분들이 치아는 입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매일 칫솔질을 할 때마다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균열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들이 심장에 도달하면 심내막염을 일으키고 관상동맥에 붙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에 도달하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2019년 대한치주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치주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습니다. 또한 심장질환 발생률도 20% 이상 증가합니다. 뇌졸중 위험은 2.1배, 당뇨병 악화 위험은 2.3배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 세균이 뇌에서 발견된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인보다 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합니다. 잇몸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를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치주 치료를 받으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4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약을 하나 더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깁니다. 치아가 20개 미만인 경우 씹는 힘이 건강한 사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제대로 씹을 수 없어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 개수가 20개 미만인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도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가 없거나 구취가 심하면 사람들과 대화하기 꺼려집니다. 웃음도 감추게 되고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잘 씹어 먹고 자신 있게 웃고 말할 수 있으며 각종 질병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2분 이하의 부드러운 양치입니다. 초극세모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 대고 부드럽게 문지르듯 닦으세요. 마치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처럼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아침 기상 후와 잠자리 들기 전 이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번만 닦으면 충분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닦는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닦는 것이 더 해롭습니다. 둘째, 민감성 또는 저마모 치약을 사용하세요. RDA 수치 70 이하, 불소 농도 1000ppm에서 1450ppm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고 콩알 만한 크기로 사용하세요.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거품 때문에 제대로 닦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가 시린 분들은 민감성 치약을 사용하세요. 질산칼륨이나 염화스트론튬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식후 30분 이상 기다린 후 양치하세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알코올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이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식후 즉시 양치를 하면 치아가 심하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참을성을 갖고 시간을 두고 양치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늘리세요.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줄이고 대신 물이나 무카페인 차를 드세요. 알코올도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므로 가능한 한 피하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집에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전문가의 관리는 필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늦으면 발치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는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잇몸 상태, 치아 마모 정도, 구강암 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관리법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적극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의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아 사이에서 생기는 충치가 전체 충치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익숙해지면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됩니다. 치실은 하루에 한 번 잠자리 들기 전에 사용하세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가 넓은 부분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6가지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치아가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도 유지됩니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을 가리지 않아도 되고 크게 웃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심장질환, 당뇨병 등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아는 나이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